이제 저희 뜻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배상 원하는지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협박이 되고 고소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핸드폰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뭐 사업에 망해서 협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재현 씨 측으로부터 들었지만 네. 사실 어머니 뭐 망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일 일절 없었다.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과를 받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배우 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여배우 측은 뭐 휴대폰비가 없으니까 휴대폰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어제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황당하다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재현 씨 측 법률 대리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찍고 이제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네네. 그 직후에 네. 이제 그 어머니가 네. 돈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한 게 뭐 몇 달 데리고 살아라. 네. 뭐 집에다 알리겠다. 네. 자기가 뭐 야쿠자 일본에서 야쿠자하고 같이 사는데 뭐 야쿠자를 보내서 뭐 이런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해서 네. 이제 처음에 3천만 원을 보냈고 그 이후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심지어 휴대폰 요금 예. 또 요구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티켓 값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 그게 2011년, 12년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뭐 그러다 잠잠하다가 네. 미투 사건이 있고 나서 내용 증명이 온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또 3억이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돈을 못 준다. 이제 뭐 예전에 뭐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온다면 물론 협박도 있지만 뭐 기사가 나온다면 상당한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뭐 끌려다닌 건데 뭐 밑으로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변호사 지금 조재현 씨 법률 대리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 일단 여배우 측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홍순빈 아나운서 각서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배우 측에서 조재현 씨에게 돈을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 각서까지 썼다라고 조재현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지 않겠다는 이제 각서까지 썼다고 이제 조재현 씨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 여배우 측에서는 각서를 쓴 일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박 소장님 지금 주장이 너무나도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도 팽팽히 맞서고 첨예하게 달라서 일단 짚어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성폭행 관련해서도 여배우 측은 16년 전 조재현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고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하지만 조재현 씨 측은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일 없고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그리고 제일교포 여배우는 연기 연습, 그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연기 연습하자고 따라갔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 하지만 조재현 씨 측은 화장실 성폭행은 거짓이다.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즉 성관계는 인정하고 있어요. 조재현 씨는 지금.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의 집이었다. 조재현 씨 측은 당시 자신의 집에 조재현 씨를 초대한 것도 여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배우는 무슨 소리냐? 당시에 내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을 못하는 외할머니, 그리고 그 간병인, 도우미 아주머니, 기사 아저씨, 상주에 있었기 때문에 조재현 씨를 내가 단둘이 은밀하게 초대한 적은 없다. 명백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백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전 네.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억에 있어서도 서로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누구 말이 옳은지 저희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나 증거문들을 좀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이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나한테 오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나를 도와준 코디네이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조재현 씨는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은 그런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도미 아줌마도 있었고 간병인도 있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가 만약에 들락날락 걸었다면 누군가가 또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재현 씨 말로는 이 여성이 나중에 내가 촬영하는 곳에 놀러 오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던 촬영 뭐 팀들이 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입금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입금이 있는 뭐 통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금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를 하면 휴대폰비를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네. 뭐 생활비가 없다고 해서 조금 보내주기도 하고 이럴 때니까 그 입금 내역을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각서도 지금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각서를 분실했다라는 건지 그 각서가 있다면 굉장히 좀 쉽잖아요. 그래서 아하. 결국에 좀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면 진실에 가깝게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네네. 거의 변호사 뺨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된 거냐면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단 둘이 있었던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여성이 바로 고소하지 않은 이상 이게 정말로 합의에 의한 건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후 사정, 정황적인 증거를 판단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자 성폭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성폭행 후에 여성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겠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뭐 고소한다든지 친구한테 뭐 상담한 이런 정황이 나오면 성폭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합의된 관계였다. 그러면 그 관계 후에 둘이 뭐 친밀하게 어딜 갔다든지 네. 아니면 친밀하게 뭐 통화를 했다든지 문자를 주고받았든지 네. 그러면 성폭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소장님 잘 지적하듯이 네. 그 주변에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증인들이 이 둘과의 사이가 어땠는지 이 날짜 이후에 어떤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실 진실을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 합의된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재현 씨 측에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이 성관계 후에 이 여성이 자신한테 왔다. 오히려 그 여성을 타일러서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봐도 어느 쪽으로 쉽게 결론이나 어느 쪽이 말이 맞다 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고요. 지금 양측이 법률적 다툼을 벌일 각오까지 지금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신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위험하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한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그 모습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도로 갓길에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요, 이제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고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지만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합니다. 뭔가 치매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파출소로 할아버지를 데려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요, 이름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지문 등록이 돼 있어서 이 할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수정 교수님 저 블랙박스에 잠깐 있었는데 저 덤프트럭이요. 화물트럭이 저 어르신을 이렇게 피해갔어요. 지금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하마터면 저게 또 날이 어두컴컴했으면 저 큰일 날 뻔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갓길을 그야말로 정말 방향도 모른 채로 그냥 하염없이 걷는 이런 이제 거의 한 3일 걸으셨다고 알려지고 아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나오긴 했는데 네. 본인의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아하. 뭐 보통 이렇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 단기 기억,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 뭐 만약에 집을 옮기거나 이러면 기억 네. 못 하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상 때문에 결국 찾지를 못하고 계속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너무 눈여겨서 순찰차가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귀가할 수가 있어서 진짜 네. 이런 이제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네네. 보시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서 집과 반대 방향으로 3일 동안 45km를 아까 그렇게 홀로 걸으셨던 건데 할아버지가 기력이 없으시니까 조금 전 보신 영상처럼 경찰관들이 할아버지의 이렇게 뭐 저녁 식사, 밥까지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남양주가 집인데요. 남양주에서 반대 방향으로 터벅터벅 사흘간 45km
때는 어떤 말이 45km까지 가평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45km는 정말 운전하고도 쉬운 길이 아닌데 네. 걸어가셨다고 하니까 날도 더우신데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네. 계속해서 혼잣말 하시는 게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다, 자식들한테 가야 된다 그 마음만 가득했는데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도 정말 천만다행이고 너무나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애타게 아버님을 찾고 있던 그러니까요. 거죠. 맞아요. 경찰들께서 가족을 잘 이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맞아요. 어머님들의 일 같기도 하고 아버님들의 일 같기도 해서 굉장히 마음 짠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치매 어르신 뭔가 좀 이 국가가 나서서 이 대책을 좀 네. 세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럴까요? 치매 네. 어르신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치매 어른을 치료하고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료적으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거 이용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거나 신상보호를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꼭 신청하십시오. 아하. 그러면 이제 전문가 단체가 우리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 있으니까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얘기 나왔지만 지문 등록을 해 두시는 것도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금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수야, 다리 아프다. 시내로 해. 알겠어요. 난 조식 포함으로. 난 수영장이랑 스파.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다 맞춰? 어머, 띠리바고는 맞춰줘요. 원하는 조건은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띠리바고에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호텔 띠리바고. 저녁 숙제에서 다시 자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자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필요할 때 당신 곁에 걱정 마세요 사나머니. 상담 완료 시 최신 트렌드 리클라이너형 에어 소파 무료. 이 중 누구에게 안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1번 칠순 넘으신 아버님, 2번 혈압약 먹는 아들, 3번 암을 겪었던 어머님과 며느리. 근데 다들 암보험 가입이나 될까요? 암보험이 꼭 필요한 가족 모두를 위해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칠순이 넘어도 지병이 있어도 심지어 암을 앓았어도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등의 의사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고 5년 이내 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은 든든해요 일반암 3천만 원, 특정암 600만 원은 가입 후 91일부터, 소액암은 각 300만 원씩 가입 첫날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모든 암 보장은 최초 1회한이며 가입 2년 이내 50% 보장해 드립니다. 뭐 하세요? 지금 상담 받으세요. 상담 완료 시 최신 트렌드 리클라이너형 에어 소파 무료. 080-522-8080. 본 상품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보험료는 정기간 월납 50세 기준 남자 31,800원, 여자 27,700원입니다.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0세 여자 기준 27,000원인 보험료가 1회 갱신 시점인 60세에는 38,100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